안녕하세요. 동영 모의고사 7회입니다. 자, 우리 7회 문제 같은 경우는 거의 끝판이에요. 끝판. 뒤에 8, 9, 10 3개밖에 안 나왔습니다. 이쯤 왔을 때에는 좀 가벼운 마음이어야 되는데 6회 때 가볍지 않았던 마음이 7회에서는 좀 가벼워질 수 있어야 돼요. 왜냐면은 진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응? 아직까지도 모르겠고 처음 보는 느낌이고 막 버벅거리고 그러면은 다시 한번 꼼꼼히 정리하셔야 돼요. 자, 문제 바로 넘어가 볼게요. 1번 문제입니다. 다음 유물이 처음 제작되어 사용되던 시기의 사회 모습으로 바른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보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승배 찌르개, 주먹도끼, 찌개, 팔매돌, 글개 이게 뭐예요? 이름이 좀 유치하죠. 뭔가 사용하는 그 용도에 따라서 이름이 지어진 거. 더더군다나 주먹도끼 이런 것은 대표적인 구석기 때 유물이더라. 응? 구석기 때 유물이더라. 자, 그렇다면은 보기에서 구석기 때의 생활 모습으로 옳은 것을 찾아내면 되겠네요. 구석기 때는 자 보기 가 사냥과 채집으로 경제를 영위하였다. 주로 사냥, 채집, 어로 이런 걸로 이동생활을 하면서 경제를 영위했죠. 그 다음에 나 동굴이나 바위 그늘에서 살았죠. 혹은 막집. 응? 집을 막 지었어. 안 예쁘게. 응? 그 다음에 다 빗살무늬 토기를 만들었다. 빗살무늬 토기는 언제예요? 신석기. 황해도 봉산 지탑리에서 탄화된 좁쌀이 발견되었다. 탄화미 같은 게 발견된 거는 청동기. 이런 거.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보기에서 모두 고르니까 몇 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가와 나라고 했으니까는 1번이 답이 되겠죠. 자, 2번으로 넘어갈게요. 2번은 그림이 나왔습니다. 다음 유적과 관련된 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이거 뭐예요? 고인돌이죠. 고인돌. 고인돌은 어느 시대? 청동기 때의 대표적인 유적이더라. 보면은 적절한 거 골라보세요. 청동기 때의 특징. 1번, 계급이 발생하였다. 허무하네요. 벌써 나왔어요. 계급이 발생하였다. 1번. 자, 계급 발생한 거 사실은 고인돌 보고도 알 수 있죠. 어떻게? 이 고인돌은 사실은 되게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있는데 주로 이렇게 큰 돌을 갖다가 가지고 무덤을 만든 문화, 이거 거성 문화라고 표현을 해요. 이 큰 돌을 갖다가 움직이게 만들려면은 어떤 굉장히 강력한 파워가 있는 사람이 이 밑에 묻혀 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조금 신분이 있는, 파워가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계급이 있었다는 거, 계급사였다라고 하는 거를 추측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1번이 답이고요. 나머지 불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불은요 언제부터 있었냐면은 요거는 구석기부터 있었어요. 불과 언어를 사용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유인원들 중에서 호모 에렉투스 도구를 사용했던 호모 에렉투스 그때부터 이제 불을 사용했기 때문에 요거는 청동기라고 보기에는 너무 옛날이다. 그 다음에 3번에 움집을 짓고 정착생활을 한 건 언제부터예요? 요거는 신석기 때. 신석기 때. 그 다음 4번에 빙하기 시대로 해수면이 낮았다. 빙하기 시대 같은 경우는 이 구석기랑 구석기 이때가 이제 빙하기가 되는 거고, 사실은 지금 간빙기죠. 빙기랑 간빙기를 갖다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건데, 빙하 시대라고 하면은 우리 지금 간빙기에 살고 있잖아요. 빙하 시대는 아니죠. 이건 구석기 때가 되겠죠. 구석기. 그래서 구석기에서 신석기로 넘어가는 그 시기에 잔석기라고 중석기 시대가 있는데 거기가 이제 간석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에 해당하는 것은 몇 번이다? 계급이 발생하였다.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은 다음과 같은 혼인 풍속이 있었던 국가의 모습으로 볼 수 없는 거, 볼 수 없는 것을 골라보라. 혼인을 정한 뒤 신부집 뒷곁에 조그만 집을 짓고 거기에 자식을 낳아 장성하면 아내를 데리고 신랑 집으로 돌아갔다. 자, 신부집 옆에다가 집을 지었대요. 신부집 뒷곁에 집을 지었고, 여기가 바로 어디예요? 서옥이에요. 서옥. 그래서 이 제도는 바로 서옥제라고 할 수가 있고, 서옥제를 실시했던 국가는 어디? 고구려의 혼인 풍속이었다. 고구려의 혼인 풍속이 아닌 것, 고구려의 풍속이 아닌 거를 찾으라는 얘기인데, 사람들은 대부분 큰 산과 깊은 계곡으로 된 산악지대에 살았기 때문에 농토가 부족하여 힘을 써서 일을 하여도 양식이 부족하여서 고구려 같은 경우는 약간 약탈을 해요. 그래서 무예가 굉장히 중시되고 옥저나 동해와 같이 고구려와 국경을 닫고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고구려한테 조공을 바쳤죠. 왜? 고구려 자체가 농사가 조금 불가능했기 때문에 이거는 고구려의 모습이 왔고,
매년 10월에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를 열었다. 무천? 무천 뭐예요? 이거는 동예의 제천 행사죠. 고구려의 제천 행사는 뭐예요? 요거는 동맹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 3번. 활발한 정복전쟁으로 한해 9년을 공략하고 옥저를 정복하였다. 요것도 고구려. 그래서 한해 9년을 공략하고 옥저를 정복하였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고대 국가에 가면은 우리 태조 왕이 이 옥저를 정복하고 뭐 미천왕이 낙랑군을 정벌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모두 고구려에 해당하는 말이 되는 거고, 상가, 고추가 등의 대가들이 있었고 각기 사자, 조위, 선인 등의 관리를 거느렸다. 이거는 고구려의 통치 제도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맞다. 자, 답 몇 번이에요? 3번에 2번. 볼 수 없는 것은 2번이더라. 2번은 동해에 대한 설명이니까. 그 다음에 4번. 4번으로 넘어가 봅니다. 보기의 사실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 옳지 않은 것. 보기, 가, 장수왕. 중국의 남북조와 각각 교류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장수왕은 두 세력을 조정하여 중국을 견제하였다. 그렇죠. 장수왕. 장수왕 같이 업적이 굉장히 많고 영토를 크게 확장하고 이런 나라들은 그 주변에 있는 국가들한테도 굉장히 이런 영향력이 막강해요. 그래서 중국 남북조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이 시기가 좀 혼란 시기였었기 때문에 장수왕 같이 큰 이런 업적을 가지고 있는 왕 같은 경우는 교류를 하면서 좀 견제할 수 있는 그런 파워를 가졌다는 거. 그 다음 이번에 내무랑 왕의 칭호가 마립간으로 바뀌었다. 왕권이 강화된 것을 나타낸 것이다. 뭐 대군장, 왕의 이름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는 나의 위치나 지위 같은 거를 갖다가 조금 더 이렇게 업그레이드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3번에 무령왕. 무령왕. 지방의 22담로로 왕족에 파견하였다. 지방에 대한 통제가 강화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렇죠. 지방의 요지에다가 왕족을 파견했다는 거는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지방에 파견함으로 해서 나의 권력을 갖다가 조금 더 강화하려고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라의 원인은 산악지대에서 농토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거 우리 앞서 있었던 문제에서 봤던 내용이죠. 산악지대에 농토가 부족했기 때문에 약탈 경제를 했던 거 어디예요? 고구려죠. 고구려. 근데 라 어디예요? 성왕. 공주에서 사비로 수도를 옮겼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백제잖아요. 그죠? 백제에 대한 설명이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고구려인데 백제라고 했으니까 4번에는 몇 번? 4번이 틀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어요. 자, 5번 문제예요. 가야가 다음과 같은 역사를 가진 이유로 가장 타당한 것을 골라보자. 가야국은 모두 6개로 되어 있죠. 육가야. 자, 육가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냐 하면 2세기, 3세기경 경남 해안 지방의 금강가야를 중심으로 하는 연맹체가 발전하였고 5세기에 고구려가 낙동강 유역으로 진출하면서 금강가야는 큰 타격을 받게 되었고 5세기 이후 전쟁의 피해를 받지 않은 고령의 대가야로 그 중심이 이동되면서 연맹의 세력권이 재편되었다. 그러나 가야 연맹은 532년 금강가야가 신라 버풍왕, 그 다음에 562년에 대가야가 신라 진흥왕에게 멸망을 당했다. 뭐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대요. 왜 그랬을까요? 일단 가야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 한반도를 갖다 따봤을 때 여기에요. 한반도 남쪽에 치우쳐 있고 한강역을 차지한 것도 아니고 일단 남쪽에 있으니까 뭐가 중요하면 농사가 잘 돼요. 벼농사. 농사가 잘 되고 특히나 이 가야국 같은 경우는 철이 많이 생산이 돼서 다른 나라와 철을 갖다가 이제 무역을 통해 사고 파는 일에서 먹고 살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중앙집권화가 안 돼요. 중앙집권이라고 하는 거 왕권이 강화돼야 되는데 가야국 같은 경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육가야. 각자 6개 가야국들이 자기 소국들만의 어떤 독자적인 기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중앙집권이 안 돼요. 중앙집권이 안 된다. 그러니까 연맹체제였기 때문에 연맹왕국 체제였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뭐 백제나 신라의 압박을 받기도 하고 고구려한테 이런 공격을 받기도 하고 이런 식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지금 선지를 보면은 중앙집권 국가로의 정치적 발전을 유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결국 멸망되었다라고 하는 3번이 답이 되는 거고, 나머지 중국과 탄탄한 외교 관계를 유지하였다. 중국과의 외교 관계도
보다는 일본과 외교 관계를 조금 더 갖고 있어요. 왜요? 철을 갖다가 이렇게 수출하는 그런 정도였기 때문에 중국과의 외교 관계보다는 일본과의 외교 관계. 문화 수준이 백제나 신라에 비해서 상당히 높았다. 비등비등해요. 그리고 특히나 백제나 신라 같은 경우는 문화가 발달해가지고 중국과 교류도 많이 하고 그랬기 때문에 가야가 월등히 상당히 높았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죠. 그 다음에 철이 생산되지 않는 해안, 이미 틀렸죠? 않는 해안이래요. 철이 많이 생산돼가지고 일본에 수출을 하기도 했다. 다른 나라에 수출하기도 했다. 이게 바로 가야 경제의 어떤 밑거름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5번에 해당하는 거는 몇 번? 3번이 정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6번 문제예요. 다음은 통일신라 시대 어느 왕이 즉위할 해에 발표한 교서이다. 이 왕이 있었던 시기 신라의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보자 그랬는데 내용 봅니다. 과인이 위로 천지의 도움을 입고 아래로는 종묘의 도움을 얻어서 사악한 흠돌 등의 꾀를 밝혀내었는데 흠돌 그 죄는 천지가 용납하지 못할 정도였다. 지금은 이미 이 요사스러운 무늬가 깨끗이 제거되어 우환이 없으니 소집하였던 병마는 속히 돌아가게 하라. 흠돌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김흠돌이라고 해가지고 신라의 귀족이에요. 이 사람은 신문왕의 장인어른으로서 역모를 깬 것이 밝혀져 제거가 되고, 신문왕은 이런 김문돌과 같은 지금 귀족 세력의 난을 갖다가 진압을 하는 과정에서 왕권을 강화하게 되죠. 자, 그러면은 신문왕이 있었던 시기의 내용이 아닌 것을 고르라는 얘기인데 1번에 문무관리에게 관료전을 지급하였다. 자, 관료전 지급한 건 좀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면은 원래는 관료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기에서 세금을 징발할 수가 있는데 그 전에 관리한테 주던 거는 뭐냐면 노급이에요. 노급은 세금도 거둘 수 있고 노동력도 징발할 수가 있어요. 그럼 뭐가 더 좋아요? 노급이 더 좋죠. 얘가 더 좋은데 관리들의 이런 권력 기반을 갖다가 좀 낮출 목적으로 노급을 폐지해버리고 관료전을 지급해서 왕권을 강화한 게 바로 신문왕의 가장 중요한 정책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왕권 강화 이거. 그 다음 2번에 유학교육 진흥을 위하여 국학을 설립했다. 그래서 원래 신라 같은 경우는 육두품, 그러니까 중앙관리이면서 관직 승진의 제안을 받았던 육두품은 잘 임용을 안 해요. 근데 신문왕 같은 경우는 이런 진골 세력들이 너무 이렇게 막 나대니까 그걸 갖다가 막아내기 위해서 육두품을 등용하기도 하고 유학교육을 위해서 학교를 짓기도 했지요. 그 다음에 3번에 육두품이 진골귀족을 누르고 집사부의 시중이 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육두품이 진골귀족을 누르고 집사부의 시중이 되지는 좀 어렵겠죠. 왜냐면은 집사부의 시중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집사부가 왕 직속 기구예요. 왕 직속. 그 다음 시중은 집사부의 수상, 장이죠, 장. 집사부의 장. 근데 육두품이 진골귀족을 누르고 이렇게까지 위까지 올라갈 수는 없었고 그냥 이런 여러 가지 진흥을 하기 위해서 등용을 된 거지 이렇게 높은 관직까지 올라갈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육두품 같은 경우는 대아창까지, 그러니까는 중앙관리이지만은 그렇게까지 많이 올라갈 수는 없었다라고 하는 게 육두품의 한계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번은 아니다. 그 다음 4번에 노급을 폐지하여 귀족의 경제적 기반을 약화하였다. 이게 바로 1번이랑 일맥상통하는 얘기로서 맞는 거죠. 그래서 3번 같은 경우는 몇 번이다? 육두품 너무 많이 올렸죠. 3번이 옳지 않다. 답이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예요. 이 자료를 토대로 학생들이 무신정권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옳은 것. 무신정권이라고 했어요. 어떤 시대? 고려시대. 아, 고려시대구나. 고려시대에 무신정변으로 정권을 잡은 정중부, 이의방, 이거는 의종이 사적으로 축적한 재산을 모두 나눠 가졌다. 정중부는 본래 욕심이 많고 천박하여 고리대업을 거리낌 없이 하였다. 시중이 되자 여러 곳에 큰 농장을 가졌다. 집안 하인들과 문객들도 권세를 빙자하여 횡포를 부려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았다. 못됐네요. 못됐어요. 그 다음에 최충원이 자택을 지을 때 민가 100여 채를 허물고 되도록 크고 화려하게 만들려고 하였다. 집둘레가 몇 리나 되었으며 규모는 대궐과 비슷하였다. 북쪽으로 전방에 향해 십자각이라는 별당을 지었다. 이 공상서 토목, 부역이 아주 심해 백성들이 원성을 자자했다. 자기 집 짓는데 이렇게 백성들 데려다가 막 썼다는 얘기죠. 이걸 봤을 때 무신정권은 못했어요. 어떻게 못했냐? 1번 무신정권이 유지되는 동안 문신들은 등용하지 않아서 문신을 등용하기 위한 기구가 있어요. 어떤 기구? 서방이라고 하는 기구가 있어요.
서방하니까 서방님 같네요. 응? 서방님. 그래서 서방이라고 하는 기관이 있어가지고 원래는 무신정권이 딱 들어섰을 때 이때는 칠시정권 이전이잖아요. 정중부, 이의방, 경대승, 이의민 이때까지는 중방이라고 하는 기관에서 권력을 갖다가 다 담당했었는데 최씨정권이 들어선 4대에 걸쳐서 60여 년간 이때에는 교정도감이라고 하는 곳에서 정치가 다 운영이 돼요. 그리고 최충원의 아들 최우가 자기네 집에다가 정방이라고 하는 것을 설치해서 인사권을 갖다 행사하죠. 어떤 관직에 누구를 앉힐 것인가. 지네 집에 앉아서 다 결정하는 거예요. 정방에서. 그리고 서방을 갖다가 만들어서 문신들의 자문을 얻기 위해 문신을 등용하기도 해요. 자, 그래서 이렇같이 서방, 전방, 교정도감 이런 거를 토대로 해서 정치를 갖다 운영해 나갔다. 그럼 그런 걸 봤을 때 문신을 등용하지 않았어라고 하는 건 서방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백성들의 민심을 얻기 위해 신분을 상승시켜 주었다. 민심에 관심 없어요. 뭔가 개혁을 하고 이런 것보다는 뭐에 더 관심이 있어 보여요? 자기 재산 축적하고 이렇게 막 뭐 불리고 이런 거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민심을 얻으려는 정책은 쓰지 않았다는 거. 그 다음에 3번에 무신정권은 개인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백성을 수탈할 때 어떻게? 토목공사 부역을 갖다가 막 사람을 갖다 빼가지고 썼다는 얘기예요. 고래의 평화를 위해서 이민족의 무리한 요구도 수용했어 라고 하는 거. 이거는 이민족의 무리한 요구 수용한 거 누구였어요? 이자겸이죠. 이자겸이 게다가 평화를 위해서 그랬어요. 평화를 기위한 게 아니라 자기 권력이나 욕심을 갖다 채우기 위해서 뭔가 흔들리면 안 되니까. 자, 어쨌거나 7번에 해당하는 거 옳은 것은 몇 번이 되었어요? 3번. 무신정권들은 개인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백성을 수탈했어. 못됐어.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8번으로 가시면 다음 사실들을 일어난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그랬어요. 위화도 획원, 가저법 실시, 우왕과 창왕 폐위, 명예 천령 이북당 요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이제 고려 말 조선이 건국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선 건국 과정, 조선의 건국 과정.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제일 먼저 와야 될 것은 무엇이냐. 여기에 명나라가 천령 이북의 땅을 요구하게 되자 최영 등 장군들이 명나라를 정벌할 것을 이 당시 이성계라는 장군에게 명령을 내리게 되죠. 그래서 이성계가 명나라를 치러 가다가 갑자기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날씨도 여름인데 여름에서 군사 모으기도 힘들고 왜요? 전염병이 돌고 그리고 뭐 철에 악유, 활에 쏠 때 들어가는 기름인 악유가 너무 더워서 녹을 수가 있고 작은 나라 큰 나라 치는 거 안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사대 불가를 내세워서 군대를 갖다가 압록강에서 돌려 들어오죠. 압록강에서 압록강 안에 있는 섬이 위화도예요. 그래서 위화도에서 군대를 돌렸다라고 해서 위화도 패군이라고 하죠. 그럼 말을 안 들었으니까 이성계는 돌아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죽겠죠? 그러니까는 이런 명령을 내린 사람들을 갖다가 먼저 제거를 하는 게 순서가 되겠지요. 그래서 우왕과 창왕을 갖다가 폐위시켜버리고 권력을 갖다 잡은 다음에 신진사대부의 경제적 기반을 갖다가 마련해 주기 위해서 과전법을 실시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8번에 들어갈 거는 뭐예요? 라, 가, 다, 나라고 했으니까는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전법 실시한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조선 건국하는 거죠. 수도는 어디? 한양으로 천도하고. 자, 그래서 8번에는 1번이 답이고 자, 9번 문제예요. 다음 자료를 통하여 공통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역사적 사실을 골라보라는 문제예요. 보니까 의정부의 서사를 나누어 6조에 기속시켰다. 처음에 왕은 의정부의 권한이 막중함을 염려하여 이를 혁파할 생각이었지만 신중하게 여겨 서두르지 않았는데 이때에 이르러 단행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지금 여기에 태종이라고 나와 있죠. 태종의 정책으로서 의정부를 서사에 나누어 6조에 기속시켰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원래 우리 조선의 중앙 이 정치를 갖다 보면은 왕 아래 의정부가 있어서 국정을 갖다가 총괄하게 돼요. 여기서. 그다음 의정부 아래 6조를 두어서 6조가 행정실무를 갖다 담당하게 되는데 이 행정실무를 담당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왕은 의정부를 반드시 거쳐서 행정실무, 살림살이를 봐야 돼요. 근데 태종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의정부의 권한이 막중함을 염려하여 의정부가 너무 세질까봐
혁파에 생겼지만 시주가 여기에 서두르지 않았는데 이때 이르러 단행하였다. 의정부를 거치지 않고 왕이 직접 육조를 갖다가 담당하는 형태의 정치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육조 직계제가 되겠습니다. 육조 직계제.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상황이 어려서 무릇 좋지 않은 바는 모두 대신에게 맡겨 논의 시행하였다. 지금 내가 명을 받아 왕통을 계승하여 궁국 사무를 어울러 모두 처리하며 조정의 옛 제도를 모두 복구한다. 지금부터 형조의 사용수를 제외한 모든 서무는 육조가 각각 그 직무를 담당하게 한다. 육조가 왕 밑에 바로 있다니 이것도 육조 직계죠. 이 공통점은 뭐냐면은 육조 직계죠. 그러니까는 왕이 육조를 갖다 다 담당하는 형태예요. 태종이나 세조나 이거 앞서도 있었는데 정상적인 이 순서에 의해서 왕이 된 게 아니라 왕위를 찬탈했죠. 왕위를 난을 통해서 찬탈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 찬탈 맞죠 사실은. 찬탈처럼 그러니까 왕을 갖다 자기 순서가 아닌데 가져왔기 때문에 왕권을 강화하는 데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왕권 강화를 위한 조처로 육조 직계제를 실시하게 됨으로써 거기에 해당하는 거 선지에서 골라보면 1번에 지편전을 설치하고 경연을 활성화하였다라고 하는 거 이거 세종의 정책이죠. 지편전이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2번에 의정부를 중심으로 재상 중심의 정치가 이루어졌다. 이거는 의정부 육조 직계제가 아니라 의정부 서사제에 대한 설명이다. 육조 끼고 하는 거 이게 의정부 서사제거든요. 그 다음에 3번에 3사의 기능이 강화되어 권력의 독점이 방지되었다. 3사의 기능이 강화되면 왕권이 견제되는 역할을 하고 있긴 하지만 이거는 지금 3사에 대한 역할이 아니라 의정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해당하지가 않죠. 그리고 3사의 역할이 강화될 수가 없는 게 이때는 왕권이 강화됐기 때문에 왕권 견제 기구가 높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그 다음에 4번에 6조에서 바로 국왕에게 사안을 올려 사안을 시행한 6조 직계제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했으니까는 9번에는 4번이 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0번 문제예요. 다음은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일본과의 관계에서 일어난 일들이다. 순서대로 배열한 것은 고려시대부터 시작이 됐네요. 고려시대부터. 자, 임진왜란, 삼포회란, 애동막부의 국교 재개 요청, 이성계 화력으로 외국 역태, 이종무의 스시마섬 정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여기 고려시대에 들어가야 되는 건 사실 하나밖에 없어요. 뭐요? 이성계가 활약했다. 이성계는 사실 조선을 세운 왕인데 왕이 직접 나가서 활약해서 왜구를 격퇴하게 된 거는 이성계가 아직 왕이 되기 전 고려 말 신흥 무인 세력일 때 했던 활동의 내용이기 때문에 라가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와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태조 이성계 이후에 세종대왕이 이종무를 시켜서 일본 스시마섬을 정벌하게 된 마가 두 번째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일본 애들이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킨 건 아니고 우리나라 이런 해변 해안가에서 말 그대로 노략질 같은 것들을 계속 하게 되거든요. 그 바람에 일어나게 된 삼포회란 그리고 이런 잦은 전쟁, 잦은 이런 난들, 잦은 이런 침범들 때문에 사실 비변사를 설치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국방 문제를 담당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이렇게 대안을 마련했으나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사건, 이 큰 전쟁을 통해서 일본이 쳐들어오게 되면서 사회가 크게 변하게 되는 거죠. 삼포회란 이후에 임진왜란이 일어나게 되고 그 이후에 우리가 국교가 멈춰요. 왜? 전쟁이 끝난 다음에는 우리가 일본이랑은 사이가 안 좋아졌기 때문에 국교를 안 하다가 애동막부, 일본 내에 정권이 교체되면서 계속 국교를 하자라고 요청을 해서 우리가 통신사를 갖다 파견하면서 국교가 재개가 되죠. 이게 다섯 번째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순서대로 이렇게 배열한 거는 라마, 나가, 다. 이게 벌써 라가 고려시대인 거를 딱 파악했으면은 더 볼 것도 없이 문제가 4번. 이 문제의 답은 4번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도 이런 식의 문제가 나와도 끝까지 보세요. 왜? 문제집을 푸는 이유는 우리가 정답 딱딱 맞추는 게 목적이 아니라 뭘 모르는지 알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문제 꼼꼼하게 보면서 풀어보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11번 조선시대 붕당정치 전개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자. 옳지 않은 거 보시면 1번에 광해군과 북인 정권은 친명 배금 정책을 펼쳤다. 벌써 답이 나와 있어요. 1번이에요. 왜요? 광해군과 북인 정권이 실시한 정책은 중립외교였죠. 중립외교. 중립외교가 뭐였나요? 중립외교는 임진왜란 이후에 조선과 명과 여진 요 세 나라 조선과 명 같은 경우는 임진왜란 때 명나라가 우리한테 원군을 보내줌으로써 전쟁에 도움이 됐었죠.
그런데 전쟁이 끝난 다음에 명나라는 점점점 쇠퇴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같은 대륙에서 활동하던 여진족은 점점 강성해지기 시작하면서 명과 여진이 사이가 안 좋아지게 되는 거죠. 그 가운데 명과 여진 사이가 안 좋아지니까 전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명이 우리한테, 조선한테, 야, 우리가 니네 일본이랑 싸울 때 군대 보내줬으니까 우리도 군대 좀 보내줘, 뭐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하게 돼요. 응? 근데 우리 조선의 입장에서는 쇠퇴하는 명을 갖다 괜히 도와줘가지고 점점 강성해지는 여진한테 이렇게 미움을 사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당시 왕이었던 광해군은 고민을 하는 거죠. 아, 어떡하지? 그러다가 원군도 보내주게 되고, 밀사를 파견해서 여진에게 우리가 싸울 생각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침을 막게 된 게 바로 중립외교인데, 광해군과 북인 정책은 중립외교로서 외침을 막았지만 이런 것이 명과 여리를 저버렸다라는 이유로 광해군이 반적으로 쫓겨나게 되는 어떤 원인으로 작용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중립외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광해군이 중간에 왕자리에서 물러나고, 그 이후에 왕이 되는 인조 반정인데, 인조 반정을 통해서 친명 배금 정책을 실시하게 되는데, 명이랑 친하고 금을 갖다가 배척하는 정책, 이거 뭐예요? 명이랑 친하고 금을 배척하면 이 여진이 나중에 금이 되거든요. 후금을 갖다 건국하고 나중에 청으로 국호를 바꾸게 되는데, 이렇게 잘 나가는 애랑 사이가 안 좋아지게 되면은 결국 후금이 어떻게 하겠어요? 쳐들어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친명 배금 정책 때문에 우리나라에 금나라가 쳐들어오는 정묘호란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옳지 않은 거, 광해군과 북인 정권은 친명 정책을 펼쳤다. 아예 틀렸죠, 그냥. 답 1번이고. 2번은 인조반정 이후 서인 주도하에 남인 세력이 공존하였다. 왜? 인조를 갖다 왕위로 올려준 세력이 바로 서인 세력들이고, 3번에 현종 때 예송으로 남인과 서인 사이에 대립이 격화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렇죠. 현종 때 예송 논쟁. 그 다음에 4번에 선조 때 처음 동인과 서인으로 붕당의 모습을 갖추었다. 뭐 때문에? 이조전랑 임명 문제 때문에. 우리가 6회차에서 설명했는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1번 같은 경우 옳지 않은 것은 몇 번이다? 1번이 답이 되겠지요.